자, 안녕하십니까. 동네 꼬마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기립해서 박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꼬마 동네님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네 어디에나 있는 꼬마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돌비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저쪽 방에 계세요, 지금. 네, 저쪽 방에 못 계시고. 나가요. 네, 그게 나갈 수가 없는 게 사실 자물쇠가 1000몇 개 정도 되니까. 네. 그래, 맹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요즘에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네네네. 아닌 해외로 휴가를 갈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동네꼬마님께서 또 휴가를 못 가게 하시려고 해요. 보니까. 아니요. 그냥 즐겁게 잘 다녀오시라고 휴가 관련된 얘기 하나 가져왔어요. 아니, 동네꼬마님 이야기 들으면 못 가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곳의 이야기인지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휴가 성수기가 이제 다가온 만큼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여행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을에 주로 가니까. 그래서 휴가를 떠나시는 우리 귀종님들 즐겁게 다녀오시라고 이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2005년도의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30대 극초반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봄에 이 똘비라는 분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썬팅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사장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일은 워낙에 많은데 직원을 추가 채용을 해준다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쌈박질 한번 걸판지게 하고 때려쳐버린 거예요. 때리치고 좀 쉬었대요. 쉬다가 이제 슬슬 날이 더워지죠. 초여름이 다가오고 여름 휴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막 이것저것 본 거예요. 어디 강원도가 좋겠다. 제주도도 좋은데 하다가 쭉 타고 가다가 동남아 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래. 제주도 갈 돈이면은 여기도 돈 좀 보태면 가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쪽을 보는데, 우리가 패키지를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저 여행사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항공료에다가 호텔에다가 이렇게 관광상품 이렇게 하면 얼마구나 하는데, 머릿속에 문득 수학여행이 떠오른 거예요. 진짜 어디 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딱 내리자마자 차에다 태우고 내려 사진 찍어 다시 타 이동 내려 사진 찍어 다시 타 반복하잖아요.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유로운 여행이면서 또 액티비티,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즐겁게도 놀고 이런 거를 조금 꿈꾸는데, 나하고는 좀 이 메이저 여행사는 안 맞다. 그러면서도 내가 영어가 아는 단어라고는 돌비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머릿속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한 명 떠오른 거예요. 조금 그래도 친하게 지낸, 또 자기랑 동갑내기였고. 그래갖고 전화를 했대요. 차 아직도 잘 파냐? 하면서, 야, 너 이번에 휴가 언제 가냐? 그러니까는 모르겠다고. 뭐 때 되면 가겠지 하니까, 야, 뭐 네 휴가 계획대로 하고 나랑 같이 뭐 한 4박 5일이나 몇 박 며칠 해갖고 한번 동남아나 한번 갈래? 이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둘이서 짜옹이 맞아가지고 8월 극초반에 떠나기로 한 거예요. 모든 계획은 똘비가 한번 세워보기로 하고, 본인이 꺼냈으니까 말을. 똘비가 이제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여행사가 한국에서 비행기, 뭐 호텔 상품들을 다 예약하고 가는 것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현지 여행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지 여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틀에 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놀 수 있게끔 딱 조합이 돼 있길래, 야, 이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 내에 쪽지 형식인데 1대1 채팅 비슷하게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짜놔가지고 거기다 이제 문의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들을 쭉 해주면서, 뭐 이렇게 액티비티한 것들을 원하시면은 그 일정은 이렇게 빼시면 되고, 관광을 원하시면은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관광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차량도 도와드릴 거고 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진짜 내가 일정을 짜면은 얘네들은 서포트만 해주는 식으로 가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에 뭐 이거 해가지고 100만 원입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메이저 여행사도 아닌 곳에 100만 원을 송금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는 건 조금 쩔리는데 하는데, 이쪽에서 하는 말이 비행기는 네가 알아서 타고 와라. 우리한테는 편명만 알려줘라.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면 우리 직원이 널 기다릴 거고 그 직원 차를 타서 비용을 지불을 해라.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역시 21세기 시스템 좋다 싶어가지고 출국하기로 한 날짜에 비행기를 쫙 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지에 딱 도착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내려가지고 그쪽에서 알려준 대로 공항 내 어디론가 갔더니 우리 깃발 들고 서 있잖아요. 딱 깃발 하나 들고 서 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기 골비리 투어 맞냐고 그랬더니 사장님들이시냐고 그래가지고 꾸벅 인사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론가 간 거예요. 처음으로 일단은 간 곳은 어디였냐면 숙소로 갔대요. 왜냐면 도착했을 때 시간이 한 오후 2, 3시 정도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이동을 해가지고 짐을 먼저 풀고 오늘은 저녁에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고 내일부터 투어를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다. 그래서 일단은 호텔로 안내를 해줬는데 이 똘비가 원하는 그런 건 뭐였냐면 5성급의 으리으리한 호텔이 아니었고 그냥 잠은 편하게 깨끗하게 잠만 잘 수 있으면 그런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텔인데 상당히 깨끗한 곳을 한 군데 그쪽에서 예약을 잡아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짐을 풀고 물어봤대요. 그 직원한테. 저기 저녁에 야시장도 좀 가고 싶고 바깥에 나가서 설렁설렁 구경하려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물어보니까 사장님들 뭐 따로 개인 일정은 계획 아무것도 안 세우신 거냐고. 일단은 오늘 저녁은 계획이 없다. 그냥 근처를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조금 추천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러시면요. 짐 푸시고 6시 정도에 내려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와주시게?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내려오셔요. 저도 밤에 할 거 없는데 잘 됐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6시 이제 내려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야시장, 그 다음에 야시장 근처에는 뭐 어떤 번화가 이런 곳을 쭉 걸어다니면서 그쪽을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당연히 밥이랑 이런 거는 똘비가 샀대요. 몇 푼 안 하니까. 밥 사고 노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보다 한 3살이 어렸는데 목소리도 참 좋았고 그리고 막 음악 같은 거 흘러나올 때 이렇게 둠칫둠칫 몸도 이렇게 흔드는데 춤도 잘 추는 것 같고 말도 굉장히 정중했고 애가 참 젠틀하니 멋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돌비 같더래요, 애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 진짜 호감이 있다. 뭘 해도 될 친구구나. 자네 진짜 고마운데 그러면은 저녁에 술도 같이 한 잔 먹자. 그래가지고 술도 한 잔 먹으면서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쭉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애가 좋더래요. 그래서 내일로 네가 오냐? 제가 계속 모신다. 마음에 든다 하면서 팁으로 한 2만 원 정도 찔러 넣어주고 호텔로 딱 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일 아침에 일단은 내일은 액티비티가 아니고 관광을 좀 하실 거니까 짐 다 챙겨서 나오시라고. 짐 다 챙겨서 체크아웃 하시고 저랑 같이 이동할 테니까 8시까지 로비로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아침에 이제 짐 싹 챙겨가지고 체크아웃을 한 거예요. 예. 다시 이제 가이드 차를 타고 관광을 돌아다니는데 좀 빡셌대요. 확실히 많이 걸었고 또 동남아잖아요. 덥고 습하고 땀 질질 흘리면서 돌다가 점심 먹고 오후 한 3시가 좀 넘었을 때 오늘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되는 곳이고 정말 중요한 곳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쪽 동남아 쪽은 대부분 종교가 불교인데 여기는 이 동남아를 통틀어서 불교의 성지 같은 곳이다. 규모가 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로 기운도 좋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들도 와서 소원을 빌고 성취를 하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가봅시다. 나 근데 그런데 안 가고 호텔 가고 씻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다른 건 다 안 봐도 이건 보셔야 된다고 가시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하는데 일단은 진짜로 딱 봐도 시골로 빠지더래요.
딱 봐도 한참 교회로 빠져가지고 한참 가더래요, 차로. 아, 언제까지 가냐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차피 액티비티를 하신다고 해서 도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니까 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면서 일단은 지금은 스마트폰이 좋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카메라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능 자체가. 그래서 기억나시죠? 우리 손바닥만한 컴팩트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람들이 들고 다녔어요. 액정 이렇게 있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찍으면서 갔더니 사원 같은 곳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일단 가이드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사원은 쉽게 얘기하면 앙코르와트 같은 거대한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작은 한 200평 규모 정도 되는 이렇게 생긴 게 사원이구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허름하고 이런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말한 기가 막힌 사원이냐고. 맞다고. 여기 기가 막히다고.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빨 끝장난다고 여기. 일단은 들어가서 구경하고 빨리 가십시다. 배도 이제 슬슬 고파오고 하니까 가십시다. 내려가지고 쭉 본 거예요. 쭉 보는데 사실 볼 것도 거의 없더래요, 그냥. 아니, 여기서 뭘 보라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사원을 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국인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관리인으로 계시는데 그분 만나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러십시다. 일단은 그럼 뭐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사원 옆쪽으로 살짝 한 3-40m 가니까는 약간은 신식 건물 하나가 있었고 그 신식 건물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잠깐 앉아 있으니까 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승려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세미 정장, 그러니까 반팔 와이셔츠에 검정색 기지바지에 구두를 신으신 남성분이 한 분이 걸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일어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여기 사원이 진짜로 역사와 전통이 깊고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듣자고 여기 있을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종교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이드가 저기 한번 봐주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뭘 봐달라는 얘기인가 하니까는 그분이 딱 앉으시더니 안주머니에서 손바닥 노트 탁 펼치더니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뭐 관광 코스다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이나 한번 해보셔요. 자, 이름이 어떻게 되셔요? 저 똘비요. 그러니까 똘비. 생년월일 시가 어떻게 되세요?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봐요? 그러니까는 뭐 전보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그만하게 공양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드린다고. 그리고 솔직히 미래도 조금 점도 쳐드리고 그냥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근데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는 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생년월일 시 얘기하고 뭐 했는데 똘비도 그렇고 똘비랑 같이 간 그 영업사원 친구도 그렇고 정말 많이 맞추더래요. 일단은 과거를 맞추는 게 진짜 기깔났대요 진짜. 와, 이 사람 왜 여기 있지? 한국 가고 방울 들고 있으면 떼돈 벌 건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맞추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너는 조금 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보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때는. 형님들 죄송한데 잠깐 제가 먼저 나가서 차 기름만 좀 채워서 올 테니까 잠깐 말씀 나누고 계시라고. 그래서 갔다 오시라고. 얼마나 걸리냐고. 그러니까는 근처 주유소 왕복하면은 30분 안짝으로 도착한다고.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이제 가이드는 가고 그분하고 얘기를 딱 나누고 있는데 신기하게 정말 푹 빠져든 매력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나 모르고 이제 막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가이드가 돌아오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혹시 저희 가이드분 아이고 써봐라 나 핸드폰이 어딨어요? 기억나시죠? 지금의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네이트 버튼만 눌러도 집 한 채씩 날아가던 시기인데 핸드폰은 그냥 인천공항에서 바로 그냥 전원 끄고 나갔잖아요 옛날에는. 예. 핸드폰도 캐리어 안에 있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뭣도 없고 혹시 연락처 아시냐고. 그러니까 예, 저 연락처 안다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더니 가더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들 좀 일이 조금 꼬이셨네 글도래요. 그래서 왜요? 아 그 가이드분이 기름 넣으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셨는데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다쳤대요? 얘기를 하니까 아 사람이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차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가이드분께서 일단은 여기서 오늘 하루 묵으시고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다른 차로 모시러 온다고 양해 말씀 좀 구한다고 차액분은 환불해드린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 좀 전해달라는데요. 그래갖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오갈 데도 없고 아 그나저나 우리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땀에 쩔어가지고 나 미치겠는데 그러니까는 아 옷이랑은 저희 쪽에서 조금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하면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가보니까 그냥 싱글 침대 2개만 딸랑딸랑 놔져있는 어떤 방 하나를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아 여기는 사실 투숙객이나 이런 걸 받는 곳은 아니고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주무시는 그런 공간인데 일단은 상황이 그러니 여기서 하루 머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맙다. 근데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는 데리고 나가서 한쪽에서 밥 먹는 데서 밥도 먹고 씻으란 데서 씻었고 옷도 한 벌씩 줬는데 우리 찜질방감 입는 옷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줘가지고 옷 입고 저녁에 누운 거예요. 둘이서 누워가지고 아 뭐 일정이 꼬여도 야 뭐 이거 산중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 동남아 특유의 그게 있대요. 산중은 아닌데 진짜로 허벌판도 아닌 이상한 좀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뭐하냐 진짜.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는 아 뭐 어쩌겠냐 상황이 그렇다는데 일단은 자고 내일 즐겁게 놀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자 하고 이제 둘이 누워서 막 대화 놔두고 놀고 있는데 심심하잖아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설레설레 걸어 나가봤대요. 예. 근처에 혹시 뭐 문연대라도 뭐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돈은 조금 주머니에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조금 뭐 살 거 사고 맥주라도 한 잔 먹을까 어쩔까 하면서 나갔는데 불빛도 별로 보이는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두리번 하다가 저 멀리 불빛이 이렇게 좀 여러 개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는 조금 번화가인가 보다. 사람이 좀 사는 데인가 보다. 저기 가서 뭐라도 사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걸어갔대요. 글로. 거리는 대략 본인들 기억에 한 400-500m 정도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한대요. 예. 둘이 막 얘기하면서 이제 둘이 막 걸어가서 가까이 가봤더니 꽤나 규모가 큰 단층짜리 건물이었대요. 꽤나 큰. 와 여기는 뭐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창문들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알겠더래요. 불이 켜진 곳을 봤더니 병원이더래요. 병원. 링게를 꽂고 있는 사람도 조금 있었고 야 병원인가 보다. 병원에 술 팔리는 만무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좀 물어보고 나가보자 해서 둘이서 이제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물 규모가 생각보다 되게 컸는데 입구를 잘 못 찾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건물 주변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찾다가 창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안에는 외국인도 있더래요. 오.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나 이렇게 딱 생긴 꼬라지 보면 알잖아요. 동남아 사람이 아니고 서양인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영업사원 친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혀가 잘 꼬부라지는 친구였대요. 영어를 잘했대요. 좀 물어보라고 네가. 그러니까는 창문을 이렇게 통통통 두들겼대요. 그러니까는 창문을 이렇게 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영어로 둘이 막 대화를 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는 들리는 말이 없으니까 이러고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끄덕거리다 막 굴더니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빠이빠이 그러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보고 뭐 일단 가자. 가면서 얘기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야 뭐라고 오는데?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병원은 맞는데 우리 보고 여기 왜 왔냐고 묻더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는데 여행 왔다고 했지. 그랬더니 왜 여행을 여기로 왔냐고 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래저래 해가지고 조금 여기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러시구나. 여기서 묵으시는구나. 어디에 그러면 묵으시는 병원에서 묵으시는 거냐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원에서 묵는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 근처 뭐 없으니까 사원에 가서 빨리 자빠져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좀 놀고 싶은데 뭐 없냐고. 그러니까는 여기 놀 데도 없고 사원에 가가지고 빨리 그냥 주무시라. 놀 생각 하지 말고 자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치료받고 싶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볼 거 없고 빨리 니네 숙소 가서 잠이나 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뭐 알았다. 뭐 더 이상 얻을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쭉 걸어서 본인들 숙소 쪽으로 내려왔는데 본인들 방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리고 방 안에 가이드 말고 아까 전 봐줬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더래요. 방 안에. 저 사람이 우리 방에 있지? 이상하다? 뭐지?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쭉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영업사원 친구가 아니 아무리 돈을 받네 안 받네 그래도 그러지 야 우리가 지금 머무를 방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좀 불쾌하다. 저건 좀 아니지. 가서 이건 좀 물어보자. 그래서 막 갔대요. 가가지고 딱 방에 들어가니까 딱 쳐다보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위에 불 켜져 있는 곳 거기 갔다 왔다고 심심해갖고 뭐 문제되냐고 그러니까는 여긴 사원이니까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알았다고 밤에 돌아다니는 건 안 되는데 그럼 남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거냐고 내가 나간지 안 나간지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당신이 문 열어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편히 잘 주무시나 이렇게 방들을 원래 확인하고 다니는 작업을 하면서 깜빡하고 문 열어봤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걸 놀래서 한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화를 내고 안 내고 조금 이건 글죠. 아 진짜로 안 그래도 일정 꼬여서 기분 더러운데 아 일단은 우리 쉴라니까 나가주시라고 그러니까 아 편히 쉬시라고 하면서 나갔대요. 그 사람이 침대에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아 뭔가 참 느낌이 참 더럽고 쎄하다. 이게 뭐냐 저 사람은 마음대로 왜 넘어방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친구가 야 들어온들 어쩐들 여기서 쫓겨나 우리 갈 데도 없으니까 성질 그만 부리고 자빠가 자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자려고 불 끄고 누운 거예요. 누워가지고 딱 얘기를 했대요.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아까 그 금발머리 그 사람이 뭐 외국인이 예. 또 다른 얘기 뭐 한 건 없었어? 하니까는 아 글쎄 나도 솔직히 원어민은 아니니까 지금 나도 안 그래도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조금 종교적인 그런 얘기도 좀 했었어. 종교? 무슨 종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걸 뭐라고 내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바꾼다고 자꾸 나한테 그랬거든. 바꾼다고? 예. 뭔 소린진 모르겠어. 뭘 바꾸는지는. 뭐 종교적인 건데 뭘 바꾼다고 하는 건데 나도 이거는 솔직히 잘 해석이 안 된다. 근데 너도 아까 그 여자 얼굴 표정 봤지? 그래가지고 아 나는 솔직히 먼 산 쳐다보고 있어서 잘 못 봤어. 그러니까는 야 그 여자 표정이 좀 되게 소름 돋았어. 나는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밑에 사원에서 왔다고 하니까 와, 눈빛이 희번덕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도 말하다 급히 자르고 너랑 내려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 그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참 했대요. 예. 소곤소곤 한참 얘기를 하는데 방문 바깥으로 발소리가 걸어다니면 이제 사뿐사뿐 들리는데 발소리가 들리길래 얘기를 하다가 조금 얘기를 멈췄대요. 왜냐면 여기가 아무래도 사원이다 보니까 떠들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조용히 얘기를 멈추고 있으니까 찰커덕 하면서 방문을 살짝 열더래요. 그래갖고 둘 다 그냥 자는 척 하고 있었대요. 그냥 둘 다 눈 딱 감고 자는 척 하고 눈 감고 딱 있었는데 칙 하고 문이 잠겨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궁금한데 일단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친구는 모르겠고 똘비는 문 쪽하고 가까운 쪽에 침대였고 하필이면 본인이 돌아놓은 방향이 문 쪽을 향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또 익 하면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이제 문을 닫는가 보다 하는데 익 소리가 나더니 사뿐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으로. 예. 그래가지고 눈 감고 아니 사원인데 설마 지금 우리 거 짐 털어봤자 나올 것도 없고 솔직한 얘기해서 지금 디카랑 본인들 돈 조금 들어있는 복대랑 뭐 전대랑 이런 거 좀 있을 뿐이니까 아 뭐 세비 갈 건 없고 이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뿐 오더니 소리가 이제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눈 떠서 확인하고 싶은데 미쳐버리겠다 진짜. 가만히 그냥 있었대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살짝 움직이면 옷기 스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예. 옷기 스치는 소리가 자기 얼굴 바로 앞에서 나더래요. 얘 바로 앞에 서 있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눈을 뜨기가 뭔가 되게 좀 그랬대요. 그냥 자는 척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나가면은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또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반대로 돌아 누웠대요, 그냥. 그냥 뒤척이는 척 하다 일어날까 해가지고, 하고 반대로 돌아 이렇게 누웠대요. 그러니까는, 사뿐 소리가 또 나더래요. 그러더니, 또 소리가 싹 멈추는데, 사뿐 소리가 자기 등 뒤로 해서, 자기 발 밑으로 해서, 자기 앞으로 해서 사뿐 소리가 멈춘 거예요. 뭐야, 내 얼굴 따라서 움직이나? 눈 떠서 그냥, 당신 누구야?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슬며시 눈을 떴대요. 마치 자다가 뭔가 깬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서 딱 보는데 헉 한 거예요. 눈을 살짝 딱 뜨는데 자기 얼굴하고 진짜로 한 3cm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있더래요. 헉 하면서 이제 뒤로 막 하면서 이제 침대에서 좀 뒤쪽으로 이제 물러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 그러니까는 얼굴을 보니까는 그 무당 같은 그 양반이었대요. 당신 뭐야? 하니까는 그 사람이 안 주무셨네? 글더래요.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는 친구도 왜 하면서 일어나는 척 하더래요. 얘도 안 잤는데. 당신 뭐야? 뭔데 들어와가지고 깜짝아. 당신 이거 뭐 때문에 들어왔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분 다 왜 이렇게 안 주무신데?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몇 시에 자건 우리 마음 아니요. 당신은 이 방 들어와서 내 얼굴 앞에서 그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는 자는지 좀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는지 당신이 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는 사원이니까요. 글더래요. 아니 사원이면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우리 편히 쉬려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는 다들 잠자리가 바뀌고 해서 주무시기가 좀 힘드시나 봐요. 글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나 너무 놀래갖고 잠이고 나발이고 다 깼네. 그러니까는 잠시만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한 5분도 안 걸렸대요. 깔그닥 소리가 들리면서 뭘 들고 들어오더래요. 쟁반에다가 차를 2잔을 내왔더래요. 이게 마시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차라고 하니까 한 잔씩 드시고 푹 쉬시라고 탁 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감사히 먹겠다고, 그러니까 쉴라니까 나가주시라고. 그러니까는 드세요, 편히 쉬시고요 하면서 문 닫고 나가더래요. 친구랑 둘이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진짜 이거 뭐 미친 진짜 또라이 같은 저 정신병자 아니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니지. 잠들었으면 니랑 돈 이거 어디다 숨겨놓자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돈 숨기고 하다가 똘비가 그냥 차 한 잔 마시려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차를 후후 불어가지고 입을 대려고 하는데 친구가 야! 글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먹지마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몰라 그냥 기분 더러워 먹지마. 아무것도 먹지마 글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그래 뭐 수면제 탔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자. 우리 왜 재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이제 다시 던져놓고 돈이랑은 저쪽 밑에다 숨겨놨으니까 이제 발견 못할 거고 자자. 푹 잠이나 자자. 다시 불을 끄고 누워가지고 근데 똘비는 영 잠이 안 오더래요. 옆에서 이제 친구는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그 시대에 여행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침대에 누워서 하는 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기. 디카로 찍은 걸 이렇게 넘기면서 사진을 막 보고 있었대요. 지울 건 좀 지우면서. 사진을 막 넘기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그냥 어둡잖아요. 그리고 앞에 LCD가 켜져 있으니까 밝으니까 요거밖에 안 보이는데 사람이 5번째 그 오감이 뭔가 탁 감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껐대요. 디카를 끄고 조용히 창가 쪽으로 나갔대요. 네. 창문 밖을 이렇게 쓱 보는데 어둡잖아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진기를 가져다가 탁 찍으면 플래시가 팡 터지잖아요. 그냥 바깥에다 사진을 탁 찍었는데 플래시가 팡 터지는데 바깥에 서갖고 보고 있더래요. 좀 떨어진 곳에서 본인 방을 팡 터트리고 번쩍할 때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야야야 일어나봐 하니까는 친구가 못 일어나더래요. 잔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뭐야 거기서 뭐해 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조용히 아무 말 않고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왜 안 주무시냐 좀 주무셔요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거 나 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잠잘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려주신 거야? 그러니까는 조용히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편히 쉬십시오 하면서 가더래요. 너무 느낌이 더러워가지고
친구를 깨웠대요. 야, 일어나봐. 딱 깨우니까 그때서야 친구가, 왜? 그러니까는, 야, 방금 이래저래 해갖고 내가 플래시를 터트려봤는데, 저 미친놈이 바깥에서, 야, 우리 지켜보고 있더라, 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친구는 막 지금 졸려 죽겠는 거예요. 야, 나는 일단 오늘 잠 안 잘란다. 야, 이건 잠 못 자지. 무서워서 어떻게 자냐? 그러니까는 친구가, 야, 뭔 일 있겠어. 그냥 자. 야, 우리 돈도 없고, 털어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는 자. 너는 자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일단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친구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던 거 마저 자더래요. 똘비는 이제 앉아가지고,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일단은 내가 너무 좀 오바를 하나? 왜 이렇게 내가 신경이 날카롭지? 진짜 이상하네. 나가서 좀 걸을까? 어쩔까? 차라리 나가서 좀 걷자 싶더래요. 왜냐면 아까 그 무당 같은 양반도 바깥에 나가 있는데 그럼 나갈 수 있다는 소리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서 좀 걸었대요. 바깥을 나가서 걸으니까 조금 괜찮더래요. 뭔가 뭐 이렇게 감금을 한다든가 뭐가 안 열린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좀 많이 오버를 해서 뭔가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쭉 걸어 다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고 불 켜진 방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불 켜진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건 뭐지? 하고 보는데 밴이 있더래요. 밴. 잠깐만. 저 차 색깔이랑 가까이 가서 봤는데 본인들이 오늘 타고 다니던 그 차더래요. 사고 나고 지금 조작부가 났어야 될 차인데 멀쩡하게 저 한쪽에 주차가 돼 있더래요. 똑같은 차인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렇게 차 안을 보는데 실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차 손잡이를 잡고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더래요. 열리네? 뭐 훔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문이 열리니까 차 안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본인 거 캐리어랑 다 있더래요. 짐들이. 짐들이 여기 다 있네? 차 고쳤나 그새? 여기 동남아는 그냥 뚝딱 고칠 수 있는 야매 기술이 있나? 와 신기하다. 문 탁 닫고 내일 우리 데리러 온다고 일찍 온다고 하더니 밤중에 와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도 자나 보구나. 가이드도. 그럼 어딘가에 가이드도 있겠네. 가이드는 자고 있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서벅서벅 걸어가서 담배 한 대 피려고 한쪽 가서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는데 어두우니까 시야가 보인단 말이에요. 실루엣들이. 그 친구가 자고 있는 방, 그러니까 본인 방에 서 있는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저건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루엣이 하나가 아니었대요. 좋게 실루엣으로 봤을 때 3명 이상이었대요. 숨을 죽이고 조금 이제 어둠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다 몸을 좀 숨기고 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두우니까 뭐가 개뿔도 보이진 않는데 실루엣이 일단 한두 개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고 있는 방에 여러 명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뭐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한쪽에 조용히 앉더래요. 다시. 마치 본인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본능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 방은 들어가지 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어떻게 하지? 친구는 지금 저기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거고 방으로 들어가자니 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나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갑자기 문득 되게 무서웠대요. 근데 친구를 어떻게 하지? 친구를 놓고 갈 순 없잖아요. 근다고 저 방을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짱돌을 하나 주워 들은 거예요. 짱돌을 그 방 유리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면은 창문이 와장창창 깨지면은 사람이면 그 소리 듣고 일어나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장창창 깨지고 친구한테 그냥 도망치자 소리 지르고 자기는 토끼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그 이상은 본인도 못 하겠더래요. 저 건물에는 다시 못 들어가겠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짱돌을 주워 들어가지고 좀 가까이 걸어갔대요. 흙 지려밟는 소리가 엄청 이렇게 크게 들릴 거라고는 자기도 생각도 못 했대요. 천천히 최대한 가가지고 돌멩이를 집어 던진 거예요. 유리에다가. 유리가 딱 맞고 와장창창 깨질 줄 알았는데 창 하면서 유리는 깨지진 않고 소리만 겁나 크게 났대요. 그러면서 일단 모르겠고 야 일어나 도망쳐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는 친구가 벌떡 일어나는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씨구나. 야 일단 도망쳐 하고 똘비가 바깥에서 외치니까 갑자기 그 앉아있던 실루엣들이 일어나더니 자기 친구를 막 잡는 게 보이더래요.
극도의 공포가 자기를 감쌌고 여기서 똘비가 짝대기라도 주워가지고 들어가고 친구를 구해야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은 못했대요. 뛰었대요 그냥.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어떻게 뛰어야 될지 생각한 것도 없고 그냥 뛰어지더래요. 알아서. 일단은 두두두두두 막 뛴 거예요. 겁나게 막 뛰다가 일단은 어두워서 여기가 길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풀숲이 없는 거 보니까는 차들이 다니는 비포장길 같은 데 막 뛴 거예요. 뛰다 보니까는 병원 쪽으로 뛰고 있던 거예요, 본인이. 아, 오케이. 이제 시간이 늦으니까 병원에 불이 다 꺼져 있구나. 아, 저 멀리 하나는 불빛 보이네. 방 하나는 켜져 있구나. 병원에 가서 SOS를 치자. 막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면서 숨 고르고 막 달려가고 하다가 저쪽에서도 혹시라도 사람들이 뛰어오면 소리가 들릴 거 아니냐고, 똘비한테.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리는 건 없었대요. 고요했대요. 아니면 친구가 그 영업사원 하는 그 친구가 뭐 삐리삐리한 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막 저기서도 고함이 들리고 지금 뭐 와장창창 소리가 들리고 해야 되는데 또 조용하더래요. 중간에 서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잠깐만, 나 혼자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나? 잠깐만. 아이, 친구 멀쩡한가? 다시 가봐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저쪽으로는 못 가겠더래요. 왜? 그냥 머릿속에 그 친구를 실루엣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갖고 쥐어 잡는 그 실루엣이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니까 돌아가진 못하겠고 일단 병원 쪽에 가서 차라리 병원 쪽 사람을 데리고 가자. 아, 근데 말이 안 통할 건데 에라 모르고 일단은 가자, 병원 쪽으로. 병원 쪽으로 이제 터벅터벅 막 걸어갔대요. 왜 안 뛰었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뛰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조금 발소리를 죽여서 걸어갔대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친구가 소리를 지르나 안 지르나 좀 보려고. 막 가는데 문득 친구가 자기 전에 누워서 했던 말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희번떡했다는 그 눈, 종교적인 뭔가가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사원하고 여기하고 만약에 두 개가 분리된 곳이 아니고 뭔가 연관된 곳이라면 야, 이건 또 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병원 쪽으로는 들어가는 길이 포장된 길이 있었대요. 조용히 약간은 쉽게 표현하면 산길 비슷하게 들어가가지고 포장된 길로 해갖고 일단 길가로 나간 거예요, 똘비가. 나가서 일단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근데 저도 동남아 그렇게까지 깊은 곳은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등이고 나발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어두운데 그래도 어두운 나름대로 달이 떠있고 하니까는 보이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계속 갔대요. 그냥 길이 있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뭐 라이트 불빛 보이면 어디 짱박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데 진짜 쫓아오는 것도 없었고 차 한 대 다니지도 않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숨어서 걸터 앉아가지고 숨을 좀 고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야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걸어가니까 느리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걷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쉬다가 잠깐 졸다가 깨니까 동이 좀 텄더래요. 그래서 동이 좀 터은 걸 보니까는 좀 마음이 안도가 되더래요. 그때서 이제 조금 멀리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그래도 좀 마을같이 생긴 그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막 계속 걸어갔대요. 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폴리스 얘기를 했대요. 폴리스 못 알아듣더래요, 영어를. 폴리스고 헬로우고 하이고 나발이고 진짜 못 알아듣더래요. 뭐 깜따이 그러면서 뭐라 하고 돌아가 버리겠다.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뭐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얼떨결에 지금 본인이 들고 온 디지털 카메라를 켜가지고 오면서 찍었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적지 여기 사원에 도착하기 한 15-20분 전에 차로 15-20분 전에 찍었던 어떠한 건물같이 생긴 뭐가 있어갖고 그걸 보여줬대요. 이렇게 보여줬더니 뭐라 막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건물이 있었던 곳은 그래도 조금은 도시같이 생긴 곳이었다고 하니까 예. 여기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거기 가고 싶다는 식으로 우리가 세계 맞는 공통어는 바디랭귀지니까 결국은 막 진짜로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앰병을 떨었더니 한 명이 방향은 알려주더래요. 예. 저쪽 방향이라고. 근데 그쪽 방향을 봤더니 본인이 걸어온 방향이더래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손짓 발짓으로 진짜로 영혼을 실어서 막 대화를 시도를 했대요. 이렇게 생긴 도시를 근처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엄년식으로 한참 얘기를 하니까는 그쪽에서 알아들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온 길 쪽으로 해서 또 그 길 따라서 쭉 가라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맙다. 왜냐면 다시 그쪽 방향 걸어갈 자신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그 길 따라서 걷는데 이제 해가 좀 떠오니까 오지게 덥더래요. 진짜 미치겠더래요. 어쩌겠어요. 가야지. 막 목은 너무 마르고 걸어서 이제 막 이제 가는데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뜨면 나는 여기서 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조금 도시같이 생긴 곳이 보이더래요. 저기에 가면은 하다못해 경찰서가 됐건 뭐가 됐건 뭐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로 막 갔대요. 갔더니 뭐가 경찰서인지 모르겠더래요. 진짜. 근데 도시같이 생긴 곳에 왔더니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똘비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폴리스, 헬프미 이런 건 할 줄 아니까 네. 영어로 이제 막 얘기해가지고 그 나라 현지 경찰인 것 같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한테 진짜 짤막한 영어와 손짓발짓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쪼우를 했던 그쪽 마을에서 뒤로 쭉 가다 보면은 병원이 하나 있다. 병원 옆에 사원 있고 내 친구가 지금 거기 있는데 모르겠다. 내가 지금 오해를 해서 온 걸 수도 있지만 가서 한 번만 확인을 좀만 해줘라.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린다. 내가 지금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께서 알았다고 울고 계속 대기를 탔대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이분들이 확인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생각하잖아요. 네. 무전을 삐릭 쳐갖고 어디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찰차가 가갖고 뭐 이상 없는데요. 그러면 뭐 길어야 30분 아니면 1시간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6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회신이 없고 본인은 가만히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가봤대요. 계속 사무실에 계속 그냥 혼자 앉아 있다가 나가봤는데 다 퇴근하고 없더래요. 진짜 이 나라는 대박이구나 싶었대요. 진짜 거기서 그냥 본인을 사무실에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래도 옆에 물은 마실 수 있으니까 물 마시면서 공복으로 사무실에서 잤대요. 의자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다음날 동트니까 사람들이 또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말 하는 사람 좀 불러달라고 또 막 해가지고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가 대사관 그런 건 아니었대요. 그쪽으로 인계를 해주겠다. 대사관 쪽으로. 그리고 네가 알아보라고 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기다려라 그냥. 네. 야 그거 알아보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는 원래 그렇다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가가지고 확인 요청을 하고 했는데 결국 확인은 했대요. 확인은 했는데 그 사원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 사원은 진짜 아무도 없었고 그 옆은 그냥 병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옆에 시설은 뭐 그런 거랑 관계가 없는 곳이다. 사원은 당신이 말한 뭐 그런 건 없었다. 말 그대로 거기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오래된 폐사찰 이런 비슷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홀렸냐. 그 옆에 숙박시설이랑 다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 옆에 뭐 시설들이랑 우리도 봤는데 거기가 사람이 머물고 할 그럴 건 아니다. 거기가 뭔 숙박업소도 아니고 내 친구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는? 당신 거 짐이랑 어디 있냐. 그래서 그 가이드 그 차에 다 있다고. 내 거 캐리어에. 당신 여권이랑 다 어디 있냐고. 아니 그 안에 있죠. 다 저녁에 복대 풀고 자니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그곳이 우범지역도 아니고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친구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다. 한번은 우리가 찾아보겠다. 친구분 이름이 뭐냐, 들어온 비행기 항공편이 뭐냐 해서 막 물어봐갖고 얘기는 했고 거기서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들은 그대로니까요. 친구고 나발이고 그냥 비행기 타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대요. 한국으로. 제발. 어떻게 무릎 꿇고 막 빌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냥요? 예, 귀국한 거예요. 안전하게. 일단 귀국해서 이제는 이제 조금 숨통 좀 트이면서 친구를 찾아봐 달라 해서 이제 막 여러 군데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진짜 귀신이 고칼 노루처럼 친구가 증발해 버렸더래요. 그냥 도저히 찾을 길도 없고. 근데 죄책감이 너무 밀려왔대요. 진짜. 내가 거기서 손에 짱돌을 들고 유리에 던질 게 아니고 짱돌을 들고 들어갔어야 됐나? 그 사람들 대가리라도 막 후리치면서 내가 친구를 구해왔어야 됐나?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로 돌아가도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진짜. 와, 내 친구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시간이 반년이 넘게 흐른 거예요. 예. 반년이 넘게 흘러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잊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지인이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 영업사원 나 봤다고. 뭐? 봤다고? 뭐야? 어디서? 그러니까는 어디 번화가에서 봤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쪽 자동차 판매하는 데다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 걔 왔냐고. 그러니까 아, 여긴 출근 안 했다고. 말없이 어찌됐건 그렇게 잠수 아닌 잠수가 돼버리니까 어차피 코드는 빠졌고 여긴 퇴사 처리가 된 상태인데 여기 다시 안 왔다. 예. 나 여기 대표님 좀 만나야겠다. 대표님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이 친구 입사할 때 낸 서류 나 주소만 좀 알려주라고. 대표님도 아시지 않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근데 이 친구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나 좀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가 얘기를 듣더니 원래는 주면 안 되는데 주소는 알려줬대요. 그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 가서 그럼 확인만 해봐라. 그래서 주소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갔대요. 막 가가지고 초인종을 막 눌렀대요. 초인종을 막 누르니까 그 안에서 친구가 나오더랍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돌아왔어?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나 몇 달 전에 들어왔어. 글도래요. 몇 달 전에 들어왔다고?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회신이 안 왔지? 너 찾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얘기했어.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당사자인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뭐 별일 아닌데 왜? 글도래요. 야, 너 괜찮냐?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러니까는 너 진짜 오버 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가서 일 봐. 글도래요. 야, 이거 괜찮은 문제는 아니잖아. 너 몇 달 전에 들어온 건 그래도 몇 달 동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아니다고 그냥 가고 그냥 찾아오지 말라고.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섭섭해서 그래? 그 상황에서 내가 너 못 구해서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뭔 일이 있었간데 뭘 구하고 말고야.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니랑 나랑 원래 그렇게 친하게 막 붙어 다녔던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고. 글도래요. 몇 번을 더 묻고 막 그랬는데 뭐 크게 대답해 주는 건 없고 그냥 문 닫더래요. 그 이후로 이제 몇 번 더 막 접선을 한 거예요. 예. 접선을 하니까 이 영업사원 친구가 거기서 대략 2달 반 동안 겪었던 일을 결국은 듣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와! 동네 꼬마님이? 이게 왜 나중에 얘기를 한다고 한 거냐면요. 예. 저도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요 뒷얘기를 듣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지금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완결된 끝이 있는 얘기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전달해 주신 분 자체가 지금 아마 귀종님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저도 느꼈거든요. 예. 진짜 와, 거기서 이제 일이 있었던 거야 하는데 수도. 근데 이제 동네 꼬마님의 말투로 봤을 때는 진짜 큰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식이었잖아요, 보니까. 네, 저도 그렇게 듣기도 했고 그렇게 듣기도 했지만 조금 더 극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도 있죠. 네. 야, 참 도대체 왜? 그러니까 굳이 연락을 왔는데도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친구분이 뭐 놓고 도망가는 상황이 된 거긴 하겠지만, 야, 이거 동네 꼬마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음으로 넘긴 거는 최초인 것 같아요, 거의. 네, 그쵸. 야, 이럴 분이 아닌데 이게 뭔가 있긴 있나 보네, 확실히. 제가 살짝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요 앞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였으면 뒤쪽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듣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확실히.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또 민심 자체가 지금 코딱지를 원해요. 코딱지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원하시긴 하네. 그러니까 그 들은 거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많은 스포가 아닐 것 같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다 들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걸 말씀드리면 나중에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드릴 때 완전히 와전된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을까봐.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가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수긍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술적인 일을 좀 겪다 왔다고 들었어요. 코딱지. 주술은 코딱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야, 살짝 샤먼 쪽 그런 느낌으로 가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꼬마님, 오늘 동플릭스가 열린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또 역시나 동네꼬마였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지, 왜 도대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했는지, 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나중에 꼭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 빠르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한 주가 됐고 또 갓 동네꼬마님을 만나는 아이고. 날이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갓이에요, 갓. 아이고, 시작부터 푸시를 세게 하시네요. 말랑말랑해질 때쯤 네, 또 이렇게 푸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네. 이게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는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건 네, 누워서 침 그렇습니다. 뱉을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는 해주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고 이런 건 좀 생략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한 6, 7년 전 얘기고요. 30대 후반에 막 들어선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남자였어요. 그냥 뭐 대학교 나오고 취업하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남성이었는데 한이 맺힌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 결혼을 하고 와이프는 새 차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출퇴근도 하고 애기들은 주로 와이프가 케어를 했으니까 본인은 조금 오래된 차를 타고 있었대요. 한 10년 정도 된. 뭐 대부분의 남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겠죠. 새 차 타고 싶죠. 비싼 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죠. 와이프랑 한 1년을 열심히 싸웠대요. 네. 새 차를 한 대 지르고 싶다. 와이프는 그 돈으로 애기들 옷 사주는 게 맞다. 나도 사람이다. 좋은 차 좀 타보자. 막 싸우다가 제가 예전에 드렸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지만 허락보단 용서가 빠르다. 이 멘트에 힘을 얻어가지고 와이프의 허락 없이 차를 사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똘비는 차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차종, 등급, 옵션, 색깔 이미 본인은 다 꿰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차를 사려고 마음 먹은 김에 동호회도 가입을 해서 눈팅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면서 차를 계약을 해야 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겠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보통 고객분들이 아는 딜러가 없으면 소개받을 딜러도 없으면 한 2개 내지 3개 매장 정도 간단하게 돌아보세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말이나 자기 쉬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 똘비가 살았던 도시가 꽤나 큰 도시인데 이 큰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대리점을 다 돈 거예요. 전부 다. 이 전체 도는 걸 한 3번 했대요. 3번. 왜? 갈 때마다 영업사원이 바뀌어 있을 거니까 3번 정도를 돌면서 최고로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딜러한테 나는 차를 사겠다. 이 일념 하나로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었고 쫙 하는데 좀 과했나 봐요. 똘비가 원하는 게 이 조건에 응하는 딜러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던 와중에 모 대리점에 갔는데 한 30 초반, 20 그 후반 정도로 보이는 영업사원이 하나가 앉아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 보이기도 하고 너를 한번 내가 지져 볶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은은한 밀당을 시작을 했대요. 뭐 차 설명해주려면 차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지 않냐 하면서 기선제압하면서 딜러랑 밀당을 하는데 딜러가 딱 다시 허리를 피더니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편히 다 말씀해보시라고. 전부 다. 그래, 많은 딜러들이 너하고 똑같았어 하면서 딱 요구사항을 미리 종이에 적어놓은 걸 딱 보여줬대요. 나는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너 오케이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계약 넣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이렇게 보더니 현금 구매세요, 할부 구매세요? 글더래요. 이걸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왜냐면은 할부로 차를 사게 되면은 약간의 인센티브가 더 나와요, 영업사원한테. 네. 아주 조금의. 근데 이제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꼼쳐놓은 돈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차를 살 만한. 나 현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한다. 굳이 이자를 내가 내고 싶진 않다. 막 얘기를 하니까 글더래요. 그럼 똘비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그래. 현금 구매한다니까 싫지?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이 조건 맞춰드리겠습니다. 계약 넣으시죠. 글더래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견적서 뒤에다가 오늘 해주기로 한 내용을 해주겠다고 좀 적고 사인 하나만 해주라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알았다고 뒤에다가 쫙 쓰고 본인 이름하고 서명까지 딱 해서 견적서를 주더래요. 견적서 받고 신분증 주고 계약 넣고 계약금 입금하고 그럼 차가 한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매장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발품을 결국 팔아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내가 동호회에다 글 올려서 자랑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딱 생각을 해갖고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차를. 근데 다 똑같아요. 처음에 차를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달이 걸린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지만 차라는 물건이 막상 기다리다 보면은 점점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똘비도 마찬가지였대요. 차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영업사원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그 차를 혹시 선생님은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실 의사가 있냐. 그래가지고 전시차나 이런 건 싫고 뭐 하자 있어갖고 빠꾸치는 차 고쳐서 나오는 것도 싫다. 공장에서 그냥 나오는 차라면은 받을 의향은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한번 잡아보다가 있으면은 연락드리면은 그럼 바로 자금 집행하실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렇긴 할 수 있다. 총알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 열심히 알아봐주나 보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차를 빨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있었더니 한 보름이 더 지났을 때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영업사원인 전화가 오더래요. 선생님 차를 조금 잡아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러면은 한번 차 대금이랑 그 다음에 탁송료랑 그 다음에 왜냐하면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그 서비스에 대해 좀 집착이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그러면은 오늘 제가 퇴근하고 저녁 7시쯤 한번 얼굴 좀 봐도 되냐 얘기를 했더니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똘비가 회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약속이 있었대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가려고. 그래서 저녁 약속을 한 형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형님 나 요래저래 해갖고 밥 먹고 자동차 매장 가갖고 딜러랑 얘기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형님도 그냥 같이 가십시다. 심심한데. 그러니까는 그 형님도 나도 안 그래도 그 차 좀 알아보고 있다. 네. 나도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을 모시고 매장을 같이 갔대요. 같이 가가지고 일단 그 형님은 전시되어 있는 차를 두리번 보고 있고 똘비는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영업선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차값이 정확하게 이거고 그러면은 이 돈을 내가 입금하면 되는데 서비스 내용은 변한 거 없고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쭉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영업사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생님 입금하셔야 될 계좌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리점에다가 입금해 주시면 되고 대리점 대표님 전화하면 누구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입금 처리하고 그럼 차는 얼마나 걸리는 거냐 입금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입금하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차 나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알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일 내가 입금을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해주시면 뭐 내일 해주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그 형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님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래요. 근데 참고로 이 형님이 지금 개인 사업을,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서 하시는 분인데 나이는 50대 중반인가 그러셨다는데 예. 이 형님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 형님이. 경찰을 하셨던 분인데 경찰 중에서도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겠지만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잡으러 많이 뛰어다니셨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크게 다치기도 했었고 또 경찰분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가 부모님께서 가업을 네가 그냥 이어받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냥 자진해서 나오신 케이스였다고 그러는데 예. 이 형님이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많이 잡으러 다니고 조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형님이 경찰로서. 눈썰미가 보통 사람의 수준은 아니죠. 이 형님이 차 생각을 하더니 야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형님 그러니까는 너 뭐 저 아는 딜러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는 딜러는 아니고요.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뭐 젊은 사람이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너 아까 서비스 되게 잘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예 형님 그거 잘 받아요. 저거 아니 거짓말할 때 하는 눈인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형님 그런 게 어딨어요. 견적서 뒤에다가 사인까지 다 받아놨다고. 막말로 나 그거 안 해줬으면 차 인수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데 전형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할 때 하는 눈깔이거든. 저런 눈깔 믿는 거 아닌데 내가 저런 X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어가지고 말이다. 아직도 직업병이 안 고쳐지나 보다.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형님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고 막말로 형님 뭐 차가 왔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했어. 그러면은 나 남바 안 다룰 거야. 하니까는 그래. 뭐 내가 괜히 아직도 옛날 버릇이 남아있나 보다. 가자 하고 그날 그렇게 갔대요. 근데 똘비가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쭉 해보는데 이 형님 하는 말이 좀 걸리기도 하고 조금 골똘히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잘못될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한 9시가 좀 못 돼가지고 그 딜러한테 문자가 오더래요. 예를 들어 탁송료를 포함해서 얼마고 우리 대리점 대표님 계좌 해가지고 이 계좌로 입금을 주시면 됩니다.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입금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 해당 자동차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좀 여쭤보려고 한다. 차량 대금을 집행을 할 때 계좌가 어떻게 되냐. 이게 그 대리점 대표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그 자동차 콜센터에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대리점 대표님 이름으로 입금하는 케이스는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예를 들어서 돌비 자동차면 돌비 자동차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돌비 자동차 고객님 이름 땡땡땡 해서 나오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케이스는 없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전화를 끊고 이것 봐라. 뭔가 느낌이 쎄하네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딜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기 딜러님 그 알려주신 계좌 이게 누구 계좌냐. 저희 대리점 계좌라고. 아니 내가 알아봤는데 차량 대금을 대리점에다 넣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딜러가. 아니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지금 차를 땡겨서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 대표님이 전시차로 내려오는 차를 지금 바로 전시를 하지 않고 돌려서 고객님한테 드리는 거라고. 전시차를 가져올 땐 대표님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우리 매장 계좌로 들어오는 게 맞죠 하면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나 틀리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자동차에서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하는데 딜러가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콜센터에다 전화해봐서 물어봐봤자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기 때문에 콜센터에서는 정상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가 없다. 빨리 받으시는 게 싫으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대기를 타셔요.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도 이게 1, 20만 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괜히 좀 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내가 우리 딜러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리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는 건 좀 싫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내가 기다리겠다. 빨리 차 안 받고 내가 그럼 기다리겠다. 뭐 지금 시간이 한 달 좀 넘게 지났으니까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지 않았냐 얘기를 하니까는 처음부터 다시 대기하셔야 되는데 괜찮겠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생각해보시고 바로 말씀 주시라고.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때 만났던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형님 지금 요래조래 해가지고 딜러한테는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그냥 해버릴까 형님? 쩔리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형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니까 진짜로 사기꾼 같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아니, 내가 관상쟁이도 아니고 눈빛이나 사람 제스처나 이런 게 전형적인 사기꾼 놈들 증상이라고. 약간은 그 녀석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뭐 그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형님이 원리 원칙에선 벗어나지 마라. 그럼 네가 다칠 일이 애초에 없다. 오.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내가 지금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차가 당장 급한 게 아니니 딜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딜러님 생각해봤는데 처음부터 다시 기다리겠다. 미안하다. 부탁을 좀 드리겠다. 그랬더니 딜러가 아이고, 대표님한테랑 다 얘기해놓고 준비 다 해놨는데 아이고, 이러실 거면 애초에 그냥 안 한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하면서 조금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미안하게 됐다고 뭐 어쩌겠냐고 일단 알았다고 미안해요 끊었대요. 끊고 한 달이 조금 못 지났을 때 그냥 일상생활 쭉 보내고 있는데 딜러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딜러님 하고 받으니까 아, 예 차가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예? 차가 벌써 나온다고요? 어떻게 차가 바로 나올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아, 예, 차는 뭐 어떻게 배정이 잘 됐네요. 그렇게 진행을 좀 시작하시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주식 계좌에 돈을 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돈 빼려면은 한 3일 정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 3, 4일 있다가 대금 집행할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내일 모레쯤에서 일단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하고 딱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차가 그래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잘 됐다 차라리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다음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술 한잔 먹고 가는 길에 또박또박 걸어가는 길에 그 대리점을 지나가는데 대리점에 밤에 보더라도 쇼윈도에 차들이 쫙 전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죠. 야, 나 이번에 저걸로 계약해서 곧 있으면 차 나와.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오, 야, 대박. 야, 너 돈 많이 벌었다. 무슨 친구들이 막 칭찬해주고 거기서 으쌰으쌰 하면서 앞에서 놀고 있는데 해당 대리점 옆으로 골목이 하나 있었고 골목 안쪽으로 창문이 3층인가 열려 있었대요. 딱 열려 있는데 거기서 잘은 안 보이는데 사람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불이 켜져 있는데 연기가 콸콸콸콸 나올 정도로 담배를 빡빡빡빡 피우고 있더래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뭐 그거 본다고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목에 저것만 하나 딸랑 불이 켜져 있으니까 신기하다 하고 친구들이랑 차 구경하고 앞에 있는 작은 동네 슈퍼였대요. 편의점 24시가 아니고 동네 슈퍼에서 담배랑 음료수 하나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저 앞에 저 하우스냐고, 그러니까 노름방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얘기를 했더니 거기 사장님이 아유 저 말도 말으라고 여기저기서 자동차 파는 놈들 모여갖고 저희 카드 치는 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똘비는 몰랐죠. 이게 신차도 마찬가지고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때문에 정말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이쪽이. 맞아요. 예.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사건 사고의 한 80%는 도박이에요. 진짜 보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서 다들 모여가지고 카드 치고 노나보다 생각을 하고 갔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아까 전에 그 대리점 옆에서 봤을 때 그 딜러 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자기가 살려고 하는 같은 차종을 그 딜러가 몰고 있어가지고 그 딜러가 자기 차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딜러 차가 주차가 돼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뭐 차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딜러 차인가 어쩐가 보는데 차 앞유리 쪽을 이렇게 보니까는 전화번호가 써 있는데 자기 핸드폰 눌러봤더니 그 딜러 맞더래요. 예. 이 자식 이거 독분인가? 그래가지고 혹시 그때 나한테 돈 달라고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 하시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형님 어차피 늦게 자는 거 아니까. 네. 그래서 형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기 앞에가 하우스방이라고 하는데 그 딜러놈 차가 지금도 주차가 돼 있는데 혹시 이 자식이 독자금 때문에 나한테 그때 사기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야, 그 신차든 중고차든 꼭 사고 치는 애들 보면 독이 거의 무조건 끼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라. 그 돈 없는 데다 입금하지 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센서 등이 이제 켜지더래요. 그 건물에서 센서 등이 켜지면서 한 4명 정도가 우르르 걸어서 나오더래요. 근데 거기에 그 딜러가 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 전화 좀 끊을게요. 끊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저 딜러 놈이 맞네 하면서 이렇게 숨죽이면서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지들끼리 모여 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바깥으로 나왔나 했더니 그 딜러가 엄청 까이고 있더래요.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야, 너 그때 빌려준 돈 너 언제 갚을 거냐고. 야, 너 깜빵 가고 싶냐고. 막 조금 무섭게 그렇게 자기가 계약을 넣었던 딜러를 3명이 막 쏘아 붙이고 있더래요. 수박빚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진짜로. 그리고 똘비는 집으로 간 거죠.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차는 어차피 이제 곧 나오는데 야 이거는 진짜로 본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계좌를 받아야겠다. 이건 진짜 무섭다. 그리고 썬팅이랑 이것도 내가 썬팅 샵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어떻게 사기를 칠지 모른다 저놈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틀 후니까 전화가 왔겠죠. 딜러가 딱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차량 대금이랑 이제 하실 건데 우리 카드 이용해서 캐시백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안내를 하면서 그럼 그쪽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시고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또 입금 계좌를 다른 데 안내를 하는데 사실 캐시백 같은 경우에 내가 먼저 입금을 할 때 카드사에서 나오는 이제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지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시백 필요 없다고. 캐시백 필요 없고 정식 그 회사 계좌에다 입금하겠다. 정식 회사 계좌가 뭐냐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가 저번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표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된다고. 저희 대리점으로 입금해 주시면 된다.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는 거지 지금 본사에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정식 계좌에다 입금을 할 생각이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하냐고 일을 좀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알겠다. 실은 서비스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저희 대리점 내에서 있는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저도 밥 벌어먹고 살라니까 좀 하려고 했는데 전 그렇게 의심스러우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잠깐만 있다 전화 드리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 30분 있다 전화가 딱 다시 오더니 그러면은 정식 계좌를 안내를 해드리면 콜센터에 물어보셔도 되고 거기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 다만 선생님 일단은 계좌 나온 데까지 우리가 전산 처리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문자 드리면은 뭐 콜센터에 확인을 하시던지 해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반나절 정도만 기다려 주시고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이번 달 프로모션 있으니까 선생님 서류만 몇 장 후딱 사진으로 먼저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는 선생님 혹시 자녀분 계시냐 그래가지고 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그럼 잘 됐네요. 2자녀 이상 해가지고 이번 달에 30만원 추가 DC해주는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있었대요. 다자녀 그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만 일단은 먼저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차 받으실 때 서류 주셔라. 그래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니까 보내줬대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그랬더니 딱 그 딜러가 전화가 와가지고 서류 잘 받았고 할인은 반영할 거고 선생님 지금 혹시 어디 계시냐? 나 회사라고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선생님 그러시면 오늘 혹시 퇴근하시고 일이 많으시냐? 그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 얼굴 뵙고 안내를 해드려도 괜찮겠냐? 그러시자고.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한 번 더 이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고 본사 콜센터에 확인해서 계좌번호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입금을 하려고. 오케이 콜. 그럼 저녁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7시에 그 대리점에서 만났대요. 뭐 사실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어차피 알고 있는 가격에서 30 빠지는 거니까. 야 이렇게 해서 차가 이제 이렇게 올 거고 내일 가상계좌 안내해드리면 거기다 입금하시면 되고. 아는 소리. 예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승 한번 하실 생각 없냐? 무슨 시승?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 이제 차 나오는데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승 한번 하시자고 딱 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하는데 앞에 같은 모양의 차가 한 대 와 있더래요. 저거 회사 시승차인데 마침 오늘 들어와가지고요. 한번 나갔다나 오시죠? 저도 시승 실적이라도 찍게. 그래가지고 그러십시다 하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한 거예요. 시승을.
쭉 운전해서 어떤 A 지점까지 가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옆에 딜러가 사장님 저도 한 번만 운전을 해보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딜러님 근데 2차 타잖아. 그러니까는 아니 2차가 이거는 풀옵션이어가지고요. 몇 개 기능 저도 한 번만 좀 해보게요. 웃으면서 글더래요. 그래갖고 기분이 좋으니까 똘비도 아이고 그러시라고 차 세우고 운전석 조수석을 이제 바꿔 탄 거예요. 근데 이 딜러가 막 운전을 이렇게 뭉 하면서 가다가 한쪽에서 차를 딱 세우더래요. 딱 세우고 문 열린 버튼을 착 누르니까 옆에 서 있던 남성 2명이 차에 타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누구냐고. 아, 제 친구들인데 자동차 매장 가는 길에 태우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출발해서 쭉 가는데 대리점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더래요. 똘비도 이쪽 지역 길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는 딜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아, 앉아 계시라고. 잠깐 일 하나만 보고 갈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저녁에 일정이 있다고 나부터 내려주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뒤에 앉아있는 남성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 말 더럽게 많네 쌍 새끼 하면서 욕을 막 하더래요. 갑자기. 어머. 그러니까 똘비가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운전을 하면서 아이씨 진짜 더럽게 꼼꼼한 아름다운 야, 넌 참 그렇게 세상 의심만 하고 어떻게 사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뭐라고? 야, 너 좀 뭐라고 했어? 얘기하니까는 네가 지금 반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야, 똑바로 앉아 있어. 너 지금 이체 빨리 해.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회사 계좌 내가 처음에 알려준 계좌 우리 대표 계좌 있잖아. 거기로 빨리 차 대금 이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야, 꼴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차 세워. 그러니까는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자를 이렇게 톡톡 치더래요. 톡톡 쳐가지고 뭐야 하고 딱 돌아보니까는 둘 다 진짜 횟집에서 쓰는 길고 뾰족한 걸 하나씩 들고 있더래요. 딱 들고 그 입 좀 닫지? 글더래요. 뒤에서 이체 빨리 해. 글더래요. 그러니까 아이 OTP고 보안카드고 지금 없다고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는 어디 있는데? 차에 있다고. 알았으니까 그럼 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운전해서 막 가는데 조금 가다가 잠깐 차를 세우니까 뒤에 탄 사람 둘은 내리더래요. 내리면서 그 딜러한테 뾰족하고 긴 걸 쥐어주고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딜러가 내리고 차 문 닫으니까 다시 출발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운전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뾰족한 걸 들고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함부로 움직일 생각 하지 말고 가가지고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끝내자.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너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겠다. 왜냐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는 비율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 됐고 네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일단은 너 그냥 더 이상 입 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으라고 하면서 칼을 진짜로 완전 똘비 몸 지척까지 딱 갖다 대놓고 운전을 하더래요. 함부로 못 움직이게 진짜 언대요 몸이. 딱 그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그 똘비 차 옆에까지 왔대요. 차 옆에까지 오니까 자, 너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차 문 열고 내려 하면서 이 딜러가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본인 몸하고 약간 포개지게 넘어와가지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러니까 딜러가 밖에 나가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실내로 넘어가서 열어주더래요. 문을. 실내로 넘어가서 문을 열고 뾰족한 물건을 옆에 댄 상태로 똘비 차 문을 열으라고 하더래요. 똘비가 차 문을 열고 보니까 지갑이랑 그 안에 있는 걸 주섬주섬 챙기니까 다시 차에 타라고 한 다음에 문을 닫고 딜러도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넘어오더래요. 빨리 이체하라고. 똘비가 생각을 했대요. 일단 이건 이체를 해야 된다. 이체를 하고 얘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싶어가지고 알려준 그 계좌에다가 돈을 송금을 했대요. 딱 송금을 하고 보여줬대요. 송금 내역을. 다 보라고. 송금했다고.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했어. 그러면서 내려.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다시 드라이브로 바꾸더니 운전을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움직이지 마. 진짜 움직이지 마. 그러면서 운전을 막 하고 가더래요.
이제는 운전도 좀 더 거칠어져 있었대요. 뭔가 애가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아유, 딜러님, 왜 그래? 왜 그래? 차값 다 줬잖아. 왜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내려줘. 나 무서워, 내려줘. 진짜. 나보다 동생 같은데 형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봐.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이 칼로 입을 찢으면 말을 그만하려나? 그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말하잖아. 하면서 얘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운전을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지점으로 가는데 이 방향을 딱 보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면은 진짜 인가도 없고 공장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산만 가득한 그런 약간 산길 쪽으로 가는 그쪽 방향으로 가더래요. 진짜 미치겠다 하는데 삐리릭 삐리릭 하고 전화가 울리는데 한 손은 이 딜러가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전화가 이렇게 울리니까 일단 이 전화는 받아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칼 잡은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핸들을 잠깐 놓고 핸드폰을 빼가지고 통화를 손으로 쫙 긋더래요. 그러면서 한뼘 통화 누르고 다시 핸들을 잡더래요. 그러니까는 통화음이 들리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더래요.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는 딜러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너 뭐 다른 맘 먹고 딴 길로 샌 거 아니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가고 있다고. 너 뭐 누구 뭐 대타라도 데리고 오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 대타 데리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나 지금 이동 중에 있으니까 약속 지키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니들 지금 GPS로 다 보고 있지 않냐고. 차 이동하는 거. 알았어. 하고 끊더래요. 똘비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딜러님 이게 무슨 말이야? 대타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딜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운전만 하더래요. 대답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똘비가 이제 머릿속으로 얼추 짱구가 딱 나오니까 와. 딜러님 나 애도 있고 처자식도 다 있고 진짜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이체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가 그거 안 할게. 그냥 동생이 우리 그 딜러 동생님께서 쓰실 일 있으면은 급한 데 있으면 쓰시고 다 하셔.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은 형한테 얘기하고 하면서 옆에서 이제 막 더 아부를 하면서 막 얘기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딜러가 나는 처자식이 있고 애기가 둘이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멘트가 나오니까는 운전하다가 본인 쪽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인정에 호소를 하니까 너도 흔들리지 사람이니까 하면서 자기도 아이 컨택을 하려고 눈을 딱 보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그 눈빛이더래요. 왜 그러는데 딜러가 그러더래요. 혼자만 행복하게 사니까 좋냐?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운전을 막 하는데 더 이상 말로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전화가 또 막 울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딜러가 전화번호 확인을 하려고 잠깐 시선을 밑으로 내렸을 때 똘비가 최후의 결심을 한 거죠. 옆에서 안전벨트를 채워놨으니까 벨트를 끌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긴 거 들어오니까 안전벨트 끌르진 않고 손을 뻗어가지고 핸들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쪽을 막 감았대요. 그냥 옆에 손을 뻗어가지고 그때 시속이 아마 한 80에서 90은 됐던 것 같대요. 시속 8, 90에서 핸들을 한쪽으로 확 감아버리니까 차가 확 돌아버리죠. 그리고 차가 우당탕탕 굴렀대요. 우당탕탕탕탕 구르는데 구르면서 똘비가 머릿속으로 와 다행이다. 나는 벨트를 차고 있고 너는 벨트를 안 차고 있잖아. 딜러는 벨트를 안 차고 있었어요. 똘비만 벨트를 차고 있던 거예요. 묶어놓으려고. 차가 구르니까 그 똘비는 이게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몸을 잡아주니까 시트에 잘 붙어있고 딜러는 차 안에서 쾅쾅 찌면서 날아다니더래요 진짜. 그래갖고 똘비가 머릿속으로 절대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정신 잃으면 안 된다. 손으로 머리 쪽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차가 딱 섰을 때 본인은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바로 딜러놈 어딨나 막 찾았대요. 왜냐면 딜러놈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제 길쭉한 걸로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딜러가 그러고 있더래요. 그리고 옆쪽에 긴 게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먼저 그걸 낚아챘대요. 긴 거를. 낚아채고 이걸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벨트를 끌고 차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잘 열려고 발로 막 힘줘갖고 끼익 하면서 차 문 열리고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핸드폰이 어딨지? 막 찾는데 핸드폰이 어딨나 안 보이더래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어딨나 막 보는데 솔직히 정신이 여기서 이걸 찾고 있을 정신이 아니더래요. 자기가. 일단은 이 뾰족한 거 들고 거기서 이제 막 나갔대요. 막 나가가지고
근처에 민가 없나? 뭐 어디 없나? 하는데 진짜로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논두렁 밭두렁이었대요. 사방이 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일단 길 따라서 빠른 걸음으로 막 걸었대요. 막 걷다가 앞에서 차 한 대가 저기서 오길래 트럭 한 대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잠깐만요 하니까는 트럭이 세워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어떤 미친놈 하나가 있는데 저 제발 안 태워줘도 되니까 신고 좀 해달라고.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신고를 해주셨대요. 신고를 해주시고 워낙에 똘비가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차에까지 태워주셨고 그러면서 똘비가 이제 사전에 얘기는 했죠. 길쭉한 거 보여주면서 이게 저 차에서 내가 이렇게 될 뻔한 건데 일단은 증거품으로 아저씨가 갖고 계시라고 차 한쪽에다 던져놓고 그분도 엄청 놀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경관분들이 올 때까지 그분이 트럭 안에다가 똘비를 지켜줬대요. 똘비를 지켜주고 경관들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그 사람을 연행을 해간 거예요. 살았다. 진짜 살았다. 다행이다. 와 하고 본인 거 핸드폰을 막 찾았더니 주머니에서 언제 빠졌나 몰라도 차 안 깊숙한 데서 발견이 나중에 됐는데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집에다가 전화하긴 뭐하고 그 형님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에 경찰에 했던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그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냐. 지금 어디 방향 어디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아니 그 오신 경관분들한테 태다 달라고 하지는 왜 나한테 전화했냐. 아 형님 맞아 그럼 되네요 하면서 아직 안 간 분들한테 저 좀 태워다 주실 수 없냐고. 아 당연하죠. 당연히 태워다 드리죠. 그러더래요. 가셔서 조서도 꾸미셔야 된다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던 거고 당연히 끌려가야 되는 거여서 나도. 그러니까 형님 나도 가갖고 조사를 좀 받아야 된다는데 형님 좀 와주실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야 그럼 바꿔봐.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막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디로 갈지 얘기를 해주니까 그 형님이 와주셨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는 사고 현장이 아니고 경찰서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술할 것들 다 진술하고 뭐 하고 그 형님하고도 얘기하고 이 형님이 또 얘기도 좀 해주고 이 똘비는 조사를 받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도 손발이 덜덜덜 떨리더래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형님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래요. 야 다시 한번 나한테 꼼꼼하게 얘기를 해봐라.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렸대요. 이렇게 가는데 이런 통화를 했었고 그랬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아 그래. 안 그래도 저 사람들도 아까 얘기 들어가지고 그 연락처랑 따가지고 그쪽 어디서 연락 왔나 해가지고 걔네 쪽으로도 아마 갈 거고 나머지 일은 전문가 경찰분들한테 맡기고 내가 봤을 때 진짜 너 죽을 뻔했다 지금. 그래서 아 형님 제가 참 뭘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다 그 형님이 내가 그때 사랑을 잘못 본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가 일선에서 떠난 지가 좀 되니까 내가 감이 많이 떨어졌네. 그때 내가 봤던 그 눈빛이나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갈 때까지 간 놈 눈빛이었다고. 진짜 다행인 거라고. 이게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고 하고 다녔어도 정말 무서운 애들이 갈 때까지 간 애들이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통한다고 걔네들은. 예. 그냥 살 수 있으면은 이 방법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스스로 가는 거라고 걔네들은. 맞아. 그런 눈빛이었어. 내가 더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요 형님 덕분에 그래도 살았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쭉 해보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빚이 있었고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까지 손을 댔더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채를 넘어선 돈들. 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한테까지 손을 벌렸던 거더만요.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못 갚으면은 내 몸뚱아리 니네 가져. 이 수준까지 갔었더만요, 그 사람이. 아, 예. 근데 막상 그 상황까지 닥치니까 내가 대타로 한 명 갖다 줄라니까 그럼 기한을 좀 연장을 해달라. 그렇게 해놨었고 일단은 이자라도 찍어야 되니까 똘비 거 돈 가져다 이자라도 찍고 똘비 몸 가져다 주려고 지금 태워서 가고 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럼 네가 안 잡힐 것 같아? 무조건 잡히지? 잡히죠. 잡히는데 예. 근데 그 형님 말이 맞는 게 내가 잡힐 걸 알면서도 나는 올 만큼 원해요. 잡힐 때 잡히더라도 일단 오늘은 넘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입장에선. 예. 그러니까는 그런 행위까지
하면서 했던 이제 딜러 얘긴데요. 제가 그때까지 갔네 진짜로. 예,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실은 딜러들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들은 얘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죠. 근데 그렇겠죠. 예.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셈이 되기는 하는데 네. 제 주변을 둘러봐도 딜러분들 보면은 진짜 열심히 다들 해요. 열심히 다들 하고 사기치면 진짜 깜빵을 가든가 회사에서 무조건 잘리든가 요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지가 않기 때문에 딜러들이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닌데 네.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딜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지르는 사람들한테서 사건 사고가 대부분 터져요. 예. 진짜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님들도 자기가 인터넷을 보시든 뭘 하든 특히 인터넷 동호회 기준으로 진짜 맥시멈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진짜 생각도 안 하고 해드리겠다. 상당히 큰 서비스를 그냥 무조건 잘해드리겠다 하는 딜러들은 일단은 좀 조심하시라.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하시고 딱 봤을 때 그냥 성실히 그래도 크든 작든 자기 이윤도 분명히 있으면서 자기 생활하는 그런 딜러들 초이스 하셔가지고 이런 유의 일에서 조금 예방을 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제 얼굴에 침을 좀 뱉어봤습니다. 야, 근데 마지막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판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는 게 있어야 내가 판매를 하니까 그쵸, 그 네. 적정선을 잘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되죠.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서 사건이 안 터지는 경우도 훨씬 많죠. 근데 사건이 났을 때 케이스를 보면 거의 10중 8구는 이딴 서비스를 이빠이 질러 놓은 사람이 들이더라. 대부분이. 일단은 그래야 이 사람이 계약을 늘 거니까. 네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거는 몇 년 전인데 우리 왜 반도체 대란 터졌을 때 차가 1년, 2년씩 걸렸잖아요. 예, 맞아요. 예. 굳이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막 엄청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차 빨리 주겠다고 차값 그냥 다 땡겨가지고 동남아로 가신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수배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컨택 같은 거 하실 때랑 그다음에 돈 입금하실 때 정확하게 이게 회사 계좌가 맞는지 이런 계좌 여부도 분명하게 체크하시고 캐시백이면은 이쪽 카드상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래 귀족님들 스스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예, 귀족님들 스스로도 이렇게 한 번 더 더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또 마지막에 이런 팁까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네. 간내꼬마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업사원에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죠. 이런 사례 자체가. 근데 또 은근히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까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너무 바래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자동차 영업사원이 해줘도 안 되고 또 적정선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